부터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내빈 분들을 몇 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질병 코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권순우 사무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산업정책팀 김은정 팀장님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빠르게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해 주실 사회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사회는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정훈 원장님은 울산대학교 교수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이용자 보호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실 이도경 국회 보좌관님은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과 e스포츠 포럼 간사, 신한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야 등록 변호사로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 실무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토론자분들과 함께 또 앞서 강연해 주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정훈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토론 사회를 맡게 된 이정훈입니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수로서 오늘 왜 여기 게임에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를 보니까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형법 전공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질병 코드, 게임 질병 코드 이야기하면서 이게 범죄학과 관련된 있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불뚝 들어서 많은 내용들이 이게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화두를 먼저 드린다면 아까 발표도 잠깐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용어가 적절한지 게임 이용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게임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구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놀고 놀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게임은 또 노는 것인데 여기에 장애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이 아이들을 치료해야 돼. 근데 실제 게임 이용 장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게임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떤 심리적, 정신적 어떤 그런 부정적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라서 아마 앞으로도 이 논의가 계속 지속될 텐데 이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또 다른 논의는 제가 형사법 전공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던지는 화두인데 이는 오늘 토론자 발표자님도 한번 제 대화에 어떻게 답하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항상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찾는데 게임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이 질병 코드화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질병 코드가 행동장애나 정신장애 영역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이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범죄는 어떻게 되나? 형사법적으로는 불처벌 내지 감경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범죄가 발생할 때 본인은 난 게임 이용 장애가 있어 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지 이 문제가 저는 형사법적 전공자로서 매우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병 코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논쟁의 실익이 뭘까? 저는 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분이 일단 궁금한 점을 먼저 던지면서 일단 먼저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을 많이 못 드리고요. 먼저 이도경 우리 부장님부터 한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공감하고요. 하지만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를 빌어서 이 자리에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용 장애로 인해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의견도 역시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더 연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 약 처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지금처럼 아니면 이후 예상이 될 수 있는 뭐 항우울제 이런 정도의 수준의 약만 먹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해나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장주 소장님께서 또 말씀 주셨던 것들을 이제 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장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쉽고 디테일하게 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아까 강유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양측의 의견 모시고 들어보려고 했을 때도 이장주 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늘 내용은 대부분 이제 정정훈 교수님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공감 또는 찬성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통계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ICD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캐시에 그대로 등재를 하고 있느냐, 이때까지 과연 그래 왔느냐, 이것은 통계청 답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ICD에 수록된 내용을 KCD에서 제외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담당 과장이 저희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개념의 수정이나 확장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의학 같은 개념이 뭐 추가된 정도죠. 뭐 이런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WHO FIC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질병 코드에 대한 개발, 개정, 보급 사업을 합니다. 삭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계청 답변처럼 보면은 수정이나 확장 개념 정도만 있다. 예. 그리고 더 공감을 하는 거는 정보 제공에 대한 정정훈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진짜 민간협의체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중간중간에 파편적으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뭐 정말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일단 반대론자긴 한데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찬반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 담당 부처들, 그러니까 뭐 문체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같은 여러 관련 부처에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이때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는데요. 당시에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의 교육청별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체부의 의견을 물어보니 자료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 달간에 걸쳐서 교육청별 의견을 취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실 수 있겠지만은 교육청은 사실 지방토 같거든요. 자료 제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시간을 들여서 설득과 읍소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두 취합을 할 수 있었었는데요. 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통해서 교육청별 생각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료였다고 생각을 하고 뿌듯했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왜 조사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체부에서 교육청 의견을 알 수는 뭐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관련된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체부 얘기가 나와서 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여기에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사무관께서도 오셨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게임 정책을 가장 열심히 개진하고 있는 의원실에서 봤을 때는 좀 문체부의 대응 의지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등재 찬성이지 않습니까? 직접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카톨릭대학교 이모 교수님이나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뭐 한국중독정신의학회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으시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체부는 그러고 있느냐? 문체부에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신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대응하고 있기도 하십니다.
뭐 지난주에 국제 학술 세미나도 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의지가 낮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제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문체부에 업무 보고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체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 강유정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ICD-11 도입 또는 추진 중인 국가 현황 그리고 게임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었는데 문체부에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글쎄요, 뭐 제가 금방 찾아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문 내용으로까지도 쉽게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 자료인 것인데 이런 점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들을 봤을 때는 이 WHO 게임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 관련한 대응 계획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관적으로 이게 빠져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일괄적으로 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보통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국회의원들에게 하게 되면은 그에 앞서서 양당 국회 보좌진들에게 설명회를 먼저 가집니다. 여기에는 자료에 이제 WHO 게임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 관련된 대응 계획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국회의원 업무 보고 자료에 빠졌다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도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내년에 초안이 나오는데 주요 업무 계획에서 빠져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관련한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체육국에서 뭐 WHO 관련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서 자료에 넣었다거나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게임 담당하시는 곳에서 이 내용을 뺐다라는 거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문체부랑 복지부에서 게임용 장애 실태 조사를 공동 입차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진단 척도 개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문체부에 제안을 했고 문체부가 찬성을 해서 국장께서 나와서 이제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 척도라는 것이야말로 게임용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부처에서 덥석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셨다는 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정부 기관들의 휴민트를 통해서 종합한 의견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는 무조건 등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가름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아마 토론 내용은 전반적으로 현재 이 질병 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현행 정부 부처 간의 어떤 관계나 대응 수준에 대해서 보니 결국 게임이 결국 문화체육부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절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코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적절히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은 우리 한국게임이용자 협회 회장이신 우리 이철우 회장님께 토론 맡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이철우 회장입니다. 일단 뭐 제가 그 게임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용자협회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게임 이용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 오늘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기차를 3시간 반에 타고 왔는데 제 옆자리에 3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맞은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게임을 하면서 왔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만 질환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뭐 심지어 뭐 저는 뭐 SNS를 보는 분처럼 웃지도 않고 유튜브 보시는 분처럼 이렇게 귀에 뭘 꽂고 있지도 않아서 이제 이야기도 잘 듣는데, 그런 와중에 저만 질환자인가, 이게 이용장애라고 하는 게 왜 게임에만 붙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이제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그 법제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을 때 저도 이제 변호사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흥미가 있는데, 또 이제 뭐 그 형사법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보험제도도 그렇고, 뭐 그 신체 검사, 군면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병가 쓸 때도 그렇고, 그 뭐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나는 게임 이용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러 병가를 내고 들어가야 되겠다. 즐거운 이야기이긴 한데, 참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말 심신미약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병가를 내주고 군대가 면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의 병으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희 협회의 대표이고 지금 옷도 입고 왔지만 저번 달에도 이렇게 포켓몬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샜고요. 뭐 그 아까 나와 있는 그 진단 기준에 저를 맞춰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 대표 질환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뭐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저 어린 시절에 뭐 그 야자 마치고 10시에 집에 와서 주말에도 뭐 이제 공부하러 나가고, 그 밤에 이제 들어와서 남는 시간에 뭘 할 수 있었느냐. 또 뭐 저희 집이 또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저도 이제 시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에 어떤 취미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또 뭐 또 반감이 드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로 1위가 게임이 꼽혔는데, 뭐 1위가 게임이 꼽혔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일이지만, 더 제가 또 눈여겨봤던 거는 10대는 40%가 게임이라고 응답했고, 40%대가 그렇게 응답했고, 20대는 30%대, 30대는 20%대, 40대는 10%대, 이렇게 점점 낮아지거든요. 이거는 뭐 또 한편 이제 그 세대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청소년이 다른 취미를 향유할 뭐 방향이 없고 그럴 환경에 처해 있지 않고, 이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대를 거쳐가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과거의 텔레비전도 그렇고, 뭐 지금이 이제 웹툰 때문에 대중화가 됐지만 과거 이제 불온서적 취급받던 만화책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아이돌 팬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그런 이제 뭐 자랑스러운 컨텐츠의 하나가 되었잖아요. 저는 뭐 게임 또한 이런 시대의 흐름의 변화 속에 있고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뭐 또 그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 분들의 그런 변화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있고, 그런 수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그 자기가 하는 게임, 자기가 하지 않는 게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깨만분이라는 용어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가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이 게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용어인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그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해서 논의 드리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정말 이거 게임이라는 문화를 향유해보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뭐 골프가 얼마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나 낚시가 얼마나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취미를 향유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게임 이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게임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 이 게임 이용이 질병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게임 이용자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와 보자면, 현재 지금 게임 업계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아까 또 그 소장님이랑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게임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게임이냐, 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뭐 그 넷플릭스의 트리비아버스 같은 매체도 여러분들이 뭐 겪어 보셨겠지만,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아니냐, 점점 이게 섞여 들어가는 와중에 정말 이 게임 이용장애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 게임은 너무 광범위하고, 심지어 그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막연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보면서 또 느꼈지만
이제 뭐 아까 상담 사례 중에 뭐 그 게임 속의 토토 관련한 이야기도 제가 잘 눈여겨 봤습니다만, 이게 게임이라는 매체에 고유하게 내재된 그런 부작용과 게임 내 사행성이나 뭐 선정성, 폭력성 같은 그런 위해 요소의 부작용, 혹은 뭐 그 어떠한 취미나 콘텐츠의 과몰입으로부터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 뭐 이런 개념들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게임 내에 내재한 사행성의 문제를 게임 자체의 문제로 이렇게 규정한다든지, 혹은 뭐 어떠한 취미의 과몰입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부는 뭐 어떤 취미를 열심히 해도 못하게 되는 거고 가족들과 다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콘텐츠도 그렇지만 뭐 심지어 뭐 치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이 먹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반적인 과몰입 혹은 게임 내 위해 요소의 그런 부작용과 게임 자체의 부작용으로 혼동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게임의 부작용으로 왜곡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이용자로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뭐 얼마 전에 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에서 그 살인 사건에 관해서 다루면서 그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요인이 게임이라고 이렇게 지목한 사례가 있어서 또 게이머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뭐 대법원의 판결례를 제가 열심히 뒤져봤습니다만,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뭐 게임을 오래 하는 등, 그리고 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뭐 집안일, 가사활동 이런 문제 때문에 벌어진 부부싸움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그런 감정의 변화로 살인이 일어났지만, 그 방송에서는 이제 게임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 정신과 전문의분이. 참 게이머로서 그런 내용을 볼 때는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왜곡된 시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하고, 뭐 그러면 뭐 불륜의 원인이 등산이고 부정청탁의 원인이 골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막 드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게임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게임 이용자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냥 변호사로서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어찌되었든 뭐 작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게임 또한 문화예술이 범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연방법원에서 게임 또한 표현물이고, 이런 표현물이 향유하는 차원에서 게임을 이용할 권리 또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뭐 설시한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런 표현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그런 기본권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예술로 우리 사회가 이 게임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나 문화향유권의 관점에서도 게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게임 이용장애를 섣불리 질병화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뭐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게 결국 이용자들이 게임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좀 불합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들어와서 게임이 들어온 이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코드와는 자칫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토론 감사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야기를 잡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발표하신 발표자들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더, 1분, 2분 사이. 예, 간단한 게 아까 제가 일부러 뺐다기보다는 뭐 시간 관계상 잠깐 그 생략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 토론자로 나서신 이제 이덕균 부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진단 척도, 뭐 게임 이용장애 진단 척도 조사라는 이런 표현들보다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게임 이용 장애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조사처럼 이렇게 되는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게임 이용 실태라든지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럼 과연 이렇게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름으로 뭔가가 등장했을 때
막연하게 뭐 저기 8조 8천억의 뭐 8만 명의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 그 보고서는 저도 봤습니다만 약간 좀 의문인 부분들이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다라고 단정을 하고 접근할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핵심인데요. ICD-11을 만들 때 논의했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 자료가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야 뭐 개인이니까 그렇다 쳐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정부는 최소한 WHO에 문의를 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논의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자료가 이게 설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루 만에 결정이 있겠습니까? 이러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과정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최소한 우리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끼리 막 이런 뭐 장애가 있습니다. 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 조사를 했던 유병률이 어쩌고 저쩌고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일 뭐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간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저기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라는 식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형태 정말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뭐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어떤 결론이 찬성건 반대건 간의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런 과정들은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개방적이지 않고 특정 소수의 몇 명 이렇게 몇 명의 뭐 전문가들로만 해서 얘기를 하고 뭐 찬성 쪽에 몇 분, 반대 쪽에 몇 분 늘 나오는 분들이 늘 나오잖아요. 그분들 얘기 말고도 국민들의 시각은 어떤지 왜냐하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폭넓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협의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결론이 도출되었다. 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논의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혹시 플로에서 혹시 난 꼭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싶은 두 분 정도, 한 2분 정도 해서 네.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 이용자 협회 이사 노경훈입니다. 저는 문현실 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례 1의 경우 학생이 겪은 문제들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부모와 갈등 또 사회 문제들을 겪고 그 결과가 게임 과몰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특히 이 학생의 치료에 중요한 점은 게임을 줄인 것보다 부모와의 양육 태도 개선, 진로를 찾아주며 삶의 목표의식 만들어주기, 새로운 친구와 취미활동 등으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즉 학생이 겪은 문제는 게임 과몰입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나온 것 같은데 심리상담 치료센터 원장으로서 학생이 겪은 문제가 다른 치료보다 게임 시간을 줄인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크게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게임을 많이 사용하는 그 대상자들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관계가 좀 갈등이 있고 부모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또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전달된 내용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심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심리적인 요인 이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학생이 결핍된 욕구가 어떤 것인지 또 부모와 관계가 갈등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미해결된 과제가 무엇이며 또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무엇인지
예, 그런 부분을 탐색을 해서 부모와 관계를 개선하도록 돕고요. 이 학생이 또 애로움이나 뭔가 그 성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애로움이 게임이 아닌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고 대안 활동을 찾도록 하고 실제 그 실천을 하면서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내가 필요한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간을 정해놔서 뭐랄까요? 과의존하지 않도록 자기 사용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했나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생 개인의 심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부모님의 어떤 양육 태도 개선, 또 학생이 이 상담에서 바랬던 그런 그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으로 아까 발표하신 이장준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궁금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나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에 대한 게임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혹은 게임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근데 이 신뢰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설령 학생이 게이머들이 문제라서 치더라도 더 나아질 수 있고 뭔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줬을 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지, 시간이나 어떤 통제나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하는 것들은 절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요.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활이나 콘텐츠용이나 혹은 자기 삶의 통제들은 길러져야 될 능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질병 코드라는 것은 이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물로 누군가의 역량들이나 어떤 통제 능력들을 길러줄 수는 없을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장판을 가능성들을 막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좀 꼭 좀 고려됐으면 좋겠고, 그 측면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을 좀 아까 문체부 상관님 오셨는데 좀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산업진흥법에 그 3장에 그 게임 문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혀 이게 없이 그냥 중독 얘기만 들었는데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서로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오늘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준비한 그 대관 시간이 다 돼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의 없다면 제가 마무리 엔딩 멘트를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싶은데요. 네. 자, 오늘 그 게임 포럼 질병 코드가 온다라고 하는 명제하에서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오해하시고 싶은데 질병 코드가 온다에서 이 토론이 우린 질병 코드 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 코드 하기 전에 이 질병 코드가 왜 들어와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히는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질병이 된다면 질병은 코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상이 게임인 거죠. 게임을 질병으로 할 것이냐, 게임 이용에 관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걸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을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상을 너무 게임이라고 하는 그 타겟팅을 놓고 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논쟁들이 서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2년도에 게임은 문화예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임인이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게임을 즐기는 모든 이용자들 다 예술인입니다. 그러면 예술인 복지법이 적용이 되고요. 어필을 한다면 문화예술 관련.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관련 법률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관련해서 지금 작업들은 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코드화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 법체계와 어떤 조합점을 가지고 조정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만약 이게 질병이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대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치료 대상은 반드시 게임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왜 게임으로 빠져드는 원인은 더 앞에 있거든요. 게임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그 자체의 게임의 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게임이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나온 거죠. 게임과 현실의 얼버는 불일치 상황, 이 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오늘 앞으로도 향후에 나오는 입법이나 기타 사회 미치는 영향, 교육, 법적, 심리적 어떤 모든 부분들의 제도적 측면에서 이 코드학에 미칠 영향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 방향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이 본격적으로 혹시 더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향후에 게임 질병 코드와 관련한 논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사업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신 이정훈 원장님과 또 5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편하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2024 뉴스토마토 게임 포럼 준비한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상과 산업, 경제, 그리고 문화, 예술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게임을 정의하고 또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해 올바른 논의가 계속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성숙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2024 뉴스토마토 게임 포럼, 다음에는 더욱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4 뉴스토마토 게임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